어서오세요. 어제 우리나라 잘하더라고요. 우루과이 축제 왔는데 왜 이렇게 잘해? 아, 왜래 이거? 이벤트 당첨자가 없어. 0대0 무승부를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래서 2월 아니면 오늘 라방에서 뭐 퀴즈라도 뿌려서 그거 뿌릴까요? 아, 부팅이 쉬는 날이시구나. 자, 아이고. 아, 진짜 거의 대등하게 싸웠어. 어제 올려가서 그저께 먹어봐. 아니, 강승부를 가고 어제는 올려갔는데 왜 반토막이 났어? 그럼 레민이 금액 조절 잘못하신 거지. 강승부는 어제 올려갔어도 강승부 갔으면은 뭐 그 전에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그 전 거까지 치면 마이너스겠지만 저 살짝 마이너스. 저도 그 전에 연패 때빵 한차 6연패 7연패 했잖아. 그거 다 따지면 살짝 마이너스. 금액 조절 잘못해서 강승부 할 때 엄청 시계 가지. 강승부인데 금액 올릴 때 2배나 이렇게 가고, 진짜 많이 가면 3배고 평균 2배. 금액 조절 잘못했어. 강승부 때 진짜 최소 10배까지 튕겼어야 되는데 그날은 진짜 안진마였어. 제가 연패여서 강승부 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루과이가 못했다고 하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던데요?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저 전반 못 봤거든요? 아, 레민이 강승부 4배는 그거지. 너무 그거다. 너무 쫄보 마인드라. 4배면 강승부가 아니지. 그거 금액 조절 완전 잘못하신 거예요, 레미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강승부 때 4배를 가고 조금 올려가겠습니다 근데 3배를 가면 금액 조절 완전 실패지. 그죠? 미나님은 혼자 하시다가 어제 강승부를 가셨어? 아이고. 아, 어제부터 가입하셔가지고 오늘 먹읍시다. 오늘은 금액 따로 올려가진 않고요. 그대로 갈 거고, 오늘 주력 부주력 고배당 이렇게 나가고 아침에 느바 나갑니다. 레미님은 강승부 금액도 알잖아. 지난달에 했었잖아. 나 10배 넘게 갔다고. 그때 100장 넘게 먹었어요. 그날 하루에. 지난달 강승부 때. 우루과이 좋아 보였는데 그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벤투 감독이 저같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엿을 먹인 거죠. 약간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 연습이나 이런 거 때와는 완전 다른 팀이었어요, 진짜로. 전술도 4-4-2였고, 전술도 약간 다르게 써가지고, 우루과이 맞춤으로 나왔고, 이강인도 투입했죠? 진작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그거는 진짜로, 벤투가 거기까지 생각했으면은 진짜 뭐 잘한 거라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투지가 넘치고 그런 민족이잖아? 기세, 투지.
과거 이제 고대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나왔던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팀이었으면 어제 그렇게 준비했으면 무조건 졌어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선수들이 대단하니까 그걸 소화한 거야. 아, 보면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준비는 그냥 후방 빌드업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본선 때 그 전술을 바로 쓴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경기력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워, 제가 볼 때. 진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벤투가 그 전부터 잘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분명히 보수적으로 봤을 거예요. 무승부 예측했을 거예요. 애초에 그 한 2주 전인가? 월드컵 프로토 나오고 했을 때 우루과이는 제가 비벼볼만 하다고 몇 번 언급해 드렸잖아. 근데 고민하고 누네즈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도 우루과이를 사이즈로 봤던 건데, 가능성 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좀 내려앉거나 좀 미드필더 쪽에서 짜임새 있게 비벼준다는 가능성은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 전력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거든. 근데 완전히 그거를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전문가들 다 어이가 없었을걸? 어이가 없기보다는 뭐 다행이라는 마인드겠죠, 국내 전문가들은. 어쨌든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월드컵 예선 한 바퀴 16경기 돌았잖아요. 4개 틀렸거든요. 뭐 틀렸는 줄 알아요? 아시아 경기 4개 틀렸어. 어. 아시아 경기 이란, 잉글랜드랑 무승부 해먹 봐서 틀렸고, 또 사우디 이거 틀렸고, 일본 이것도 사실 예전부터 요거는 제가 일본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한국이었어. 아시아만 4개 틀렸어. 아시아가 어려워. 진짜. 나머지 유럽 팀들이나 뭐 남미, 아프리카 그쪽은 싹 다 맞췄는데 아시아만 4개 틀렸어. 어지러워. 음, 아시아 경기가. 나머지 다 잘 맞췄으니까. 배당 분석도 하시나요 혹시? 배당 분석은 저는 배당 분석을 제가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참고는 해요. 뭐 잘 들어오는 배당, 안 들어오는 배당, 패턴 같은 것도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 보일 때 패턴을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 이거 좋아 보인다. 패턴 한번 보자. 그냥 슬쩍 한번 쓱 보고 내려보고 패턴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그대로 가는 건데, 패턴이 좀 이상해. 부러지는 패턴이야. 그럼 다시 한번 분석을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근데 배당 패턴이나 뭐 들어오는 배당 안 들어오는 배당 이런 거는 뭐 사실 배당 분석이라고는 좀 그렇잖아요. 원래 약간 축구는 보수적인 스포츠예요, 뿌띠님.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러지고 들어오고는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석이든 배당 분석이나 굳이 틀린 거라기보다는. 일본은 솔직히 경기력이 좋았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경기력이 되게 좋았는데, 저도 저는 일본이 사고 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이전부터 계속 언급했어. 일본 축구 할 때마다 월드컵 때 사고 칠 것 같다. 사고 칠. 물론 본 분석 때는 제가 독일승 해모를 봤지만, 이전에 일본에 대한 언급 제가 했던 거는 거의 일본 이거 16강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죽음의 조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 본 분석 때도 뭐 일본이 잡을 수도 있다 사실 뭐 이렇게 봤었지만, 독일승은 그래서 절대 안 찍는다는 마인드였어. 절대 안 찍는다는 마인드. 오만이 생각보다 잘해, 미나님. 아니 진짜로. 아니 그게 좀 웃기는 소린데, 오만이 홈에서 제가 볼 때 웬만한 그 동남아 근처 나라들 중에 홈에서 제일 빡세. 오만이 꽤나 잘해요 거기. 오만이 독일하고 할 때도 평가전에서 오만이 이길 뻔하더만. 오만 원정은 진짜 무시 못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이제 호랑이 시절에 예, 오만 원정만 가면 고전을 했어. 오만 원정만 가면. 맞아. 뿌틴이 바로 말씀하죠. 우리나라도 오만 원정 가서 한창 잘할 때도, 박지성 있었을 때도 막 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때 막 기성용, 이청용 2세대 때도 제 기억에 한 번 들었던 것 같고. 오만이 꽤나 무서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BBC 분석 패널 서튼이 16경기 중에 3경기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경기들도 많잖아요. 아니 뭐 프렌도 있겠고. 그 새끼는 근데 이거 하나 승무 패 요거물로만 해가지고 3경기를 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서튼의 예측도 들고 왔습니다. 저야 뭐 그놈이 이제 BBC 놈이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분석할 때 저는 항상 자료들 참고하니까 걔 코멘트나 뭐 스코어 예측이나 항상 보긴 해왔어요. 이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참고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그놈이 잘 맞췄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잘 맞췄으니까 그 놈의 그 양반의 예측도 일단 들고 오긴 했습니다. 그 양반이 오늘 경기 어떻게 봤을지 제 분석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들도 직접 검색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귀찮잖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는 겸사겸사. 자, 어쨌든 가보죠. 자, 웨일즈 대 이란 표는 분석 끝나고 업로드하고 분석 끝나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야, 레미님. 별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한 바퀴 돌았죠. 웨일즈 같은 경우 미국과 1대1 무승부, 이란 같은 경우 잉글랜드한테 폭격을 맞았습니다. 요조 같은 경우 이제 B조입니다. B조.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조도 한번 써보자. 승점이 있기 때문에. 웨일즈 1점, 이란 빵점. 이란 같은 경우 사실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역시나 이게 서튼은 축제랄이야. 그리고 오히려 한국의 사정을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잘 알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측할 수 있었어. 저는 우리나라 전력상으로 무승부 가능하다고 봤어요. 진짜로. 근데 벤투 때문에 못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벤투가 바꿔서 나왔잖아 약간. 그래서 한 거지. 제가 전반을 자다가 못 봤는데 후반에 뛰는 거 포메이션 보고 좆된 거 같은데 이 생각하는데 경기도 안 되더라고. 어쨌든 분석할게요. 일단 요즘 잉글랜드랑 미국이 있죠. 오늘 두 팀의 경기도 있고, 잉글랜드가 이제 이란 잡고 3점, 미국이 이제 웨일즈와의 아쉬운 무승부. 웨일즈 입장에서도 뭐 아쉽죠. 후반에 웨일즈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막판에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란이 이번 월드컵이 쉽지가 않아.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왕따잖아요. 그 국가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란은 오히려 중동 팀인데 우리 쪽이랑 좀 더 가까워. 마인드나 약간 뭐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 중동에 있지만 중동 느낌은 사실은 아니야. 종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치적인 좀 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뭐 사리 협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케이로스 감독답지 않게 상당히 좀 불안하죠. 직전 잉글랜드가 워낙 잘했다곤 하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국과의 경기 때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역습 몰빵 축구예요. 역습 몰빵입니다. 역습 몰빵이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 이란과의 경기에 있어서 매치업상으로 그렇게 좀 뭐 좋은 느낌은 사실은 아니에요. 워낙 지공에 있어서 좀 힘이 좀 떨어지고, 전방에 이제 베일이라든가 다니엘 제임스 뭐 요런 빠른 선수들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인데, 이란은 사실 라인을 올리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득점이 많이 날까 싶은 경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오늘 경기 지게 되면은 상황이 좀 어려워져. 특히 이란 같은 경우 오늘 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골이 일찍 터진다면은 오버로 갈 만한 사이즈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딱 그냥 경기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저득점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선제골이 어느 타이밍에 터지느냐,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터지느냐도 중요한데, 터지고 나서 감독이 어느 타이밍에 또 승부수를 던지느냐도 중요해요. 뭐 터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가면 그냥 언더그램을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터지자마자 바로 동쪽골 넣으려고 라인 끌어올리면 또 오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이란도 라인을 올리는 팀이 아니고, 웨일즈 같은 경우도 뭐 전방에 빠른 선수들을 매치하는 측면들, 그리고 지공이 안 되고
대부분의 공격 상황이나 득점 상황에 있어서 역습할 때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득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월드컵 그리고 언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무승부가 역대 최다라는데 한 바퀴 돌 때 지금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언더를 보는 건데, 승패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 뭐 부상자나 요런 면에서는 웨일즈가 조금 더 나아요. 조엘런 같은 경우에 이제 스완지, 옛날에 기성용하고 뛰었던 고놈, 이제 여전히 스완지에서 뛰고 있긴 합니다만,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 아직까지 출전도 못하고 그동안에 출전도 어려웠었는데, 오늘 불투명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복귀는 한 것 같고 출전 대기 느낌인데, 사실 워낙 오랫동안 실전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드컵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 정도로는 또 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좀 그래도 웨일즈 입장에서 나은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메이란 반드, 지난 잉글랜드전에 뇌진탕 그런 걸로 나간 키퍼가 뭐 마스크를 쓰고 훈련은 복귀했습니다만 뇌진탕 프로토콜, 피파에서 뇌진탕 프로토콜 걸어버려가지고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웨일즈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이란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많이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있어 보이지 않고요. 무 아니면 한 골차 승리,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참고로 서트는 우리 문어, 인간 문어는 1대1 무승부를 예측했어요. 1대1 무승부. 그리고 서튼 같은 경우는 웨일즈의 월드컵 탈락을 예측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무승부 햄무 쪽 언더. 두 번째, 카타르 대 세네갈. 뭐 볼 거 없습니다. 이 경기는 세네갈 승을 보고요. 지금 딱 직전 경기에서의 카타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뭐 사실 세네갈이, 여러분들 지난 제가 또 네덜란드와의 경기 때 분석을 했지만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카타르 같은 꽁승을 먹어야 되는 경기에서 만회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생각보다 카타르가 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뭐 당연히 전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뭐 카타르에 대한 기대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떨어져요. 저도 첫 경기 카타르 대 에콰도르 승을 봤잖아.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일방적인 경기였고, 남은 경기 일정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사이즈가 없다. 카타르 팬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시아 팀들, 다른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우디 응원하고 있어. 카타르 팬들이 같은 아시아라고. 아시아 다른 좀 잘하고 있는 나라들 응원하더라고요. 본인의 국가에 대한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본인들도 좀 버린 것 같다. 세네갈이 어쨌든 조를 말씀 안 드리는, 당연히 카타르 A조고요. 카타르 빵점, 세네갈 빵점. 요조가 그리고 마지막에 골득실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은 네덜란드 3점, 그리고 어디야, 에콰도르 3점, 이렇게거든요. 여기서 세네갈에 잡으면 3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덜란드가 잡아버린다, 그럼 마지막 매치가 이렇게 둘이 붙거든요. 여기서 무승부 뜨면은 골득실이에요. 골드시도 똑같으면 다득점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 에콰도르 입장에서 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네갈 매치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카타르 세네갈이 먼저 하거든요. 세네갈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걸 어차피 네덜란드가 못 이겨버리면은 질 거라고는 지들도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전력차가 그래도 조금은 있으니까 생각은 안 할 텐데, 뭐 비겨버리면 어쨌든 지들은 이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뭐 네덜란드가 이겼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무승부를 했을 때 올라가는 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세네갈 대 에콰도르 마지막 경기에서 우위를 조금이라도, 조금의 우위가 아니죠. 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정하려면 다득점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 이거 하고 이 경기가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일단 때려 박아놓고, 에콰도르 지금 플러스 2에요 2대0으로 이겼잖아. 세네갈은 2대0 줘서 마이너스 2에요 어떻게든 벌어놓긴 해야 돼. 벌어놓고 여기서 네덜란드 이기면 적어도 1점 이상은 깎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몇 대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애초에 네덜란드가 못 이기면은 그냥 마지막에 이긴다는 각오로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세네갈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득점을 일단 끝내놓고 네덜란드의 승리를 바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마인승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세네갈은 공격력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골 결정력이 아쉬워. 아시겠죠? 다만 카타르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네갈의 현재 입장에서도 이 경기 승점 3점으로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다. 다득점을 가야지 오늘 경기 네덜란드가 에콰도르를 잡아줬을 때 마지막 경기에서 2점을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골 넣고도 계속 넣으려고 할 거란 소리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네덜란드 에콰도르 A조고요. 네덜란드 3점, 에콰도르 3점. 두 팀 다 이제 골득실이 같습니다. 골득실이 2점으로 똑같아요. 뭐 그런 매치인데, 저는 요 경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서튼 예측 안 했다. 카타르 대 세네갈. 서튼 인간문의 형님은 0대1 세네갈 승리를 보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튼은 세네갈이 진출한다고 봤어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세네갈이 A조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저는 네덜란드 에콰도르가 올라간다고 했죠. 어쨌든 돌아와서 3점 3점인데 잠시만요. 젤든이 이쪽으로 메일 한 통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글로 보내드릴게요. 분석 끝나고. 일단은 두 팀 다 승리를 가져간 부분은 있는데 둘 다 경기력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어요. 에콰도르는 카타르라는 상당한 약체를 상대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은 좋았어요. 카타르 상대였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단순히 이번 월드컵 경기로만 따졌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네갈 상대로, 만에 빠진 세네갈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어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가진 문제점인 꾸준한 실점. 물론 내용상 결과상으로 네덜란드가 세네갈 상대로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꽤나 위협적인 찬스들을 세네갈이 가져갔었고, 실제로 두 팀의 승부 같은 경우 경기 막판에 스코어는 2대 0이긴 합니다만 경기 막판까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사실 경기 내용상으로 네덜란드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직전 경기에 드는 경기였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는 카타르였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수비력이 좋은 팀이에요. 쉽게 실점을 일단 하지 않고요. 미드필더진에서의 쫄깃함이나 기본적으로 전방에서의 파괴력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고, 그렇다고 전방에서의 움직임이나 공격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만 부족한 거는 이제 확실한 한방, 결정력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직전 경기도 에네르 발렌시아 옛날에 에콰도르 8강인가 갔을 때, 그때 한참 전이죠. 그때 핫했던 공격수인데 아직도 지금 그거잖아. 공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성기 나이대에 핵심 스트라이커는 지금 없어요.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놈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약한 팀이고,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네덜란드가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 직전 세네갈 상대로도 세네갈의 그 강한 수비에 좀 고전하는 양상이 분명히 네덜란드 쪽에 있었고, 에콰도르는 제 기준에는 세네갈보다 저는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두 팀이 올라간다고 봤잖아. 그런 부분이나 에네르 발렌시아가 다시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면서 애가 미친 점. 원래 지금 이번 시즌도 리그에서 좀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죽쓰다가 귀신같이 월드컵 시즌 되니까 이번 시즌 그 어디야, 변방리가 어디 팀인데 유럽에 팀 이름 기억 안 난다. 거기서 또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골 빵빵 때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전 월드컵 카타르전에 바로 득점포를 가동하기도 했고, 솔직히 무섭다.
더군다나 지금 이 두 팀 같은 경우 네덜란드 입장에서 이 경기를 봤을 때요, 이거 무캐면 네덜란드 1입니다. 무캐면 4.4점인 페네르바치였나? 어딘지 헷갈려. 유럽 어디 변방이었는데? 변방의 명문이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무캐면 네덜란드, 뭔 개소리냐. 4.4점 되는데 네덜란드 마지막 경기 카타르예요. 승점 같으면 뭐라고요? 꼴득실이라고요. 네덜란드 지금 프로스입니다. 이거 몇 대 몇 날까? 오히려 네덜란드가 더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전 본인들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에콰도르가 그리고 만만치 않은 팀이란 거 네덜란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줍지 않게 공격하다가 얘네 못 뚫어버리면 우리가 한 방 먹으면 진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은 최선이겠지만 무승부의 결과도 우리한테는 베스트다. 어차피 마지막에 에콰도르, 세네갈이잖아요. 이건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마 득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다. 진짜 많이 나 두 골차인데 이거 쥐들이 학살할 만한 자신이 있겠죠. 최소 두 골차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 묵혀면 1위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리야.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요거는 일반 승에 대한 접근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무승부 해무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뭐 이변이 터지면 에콰도르가 지금 직전 경기에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를 못 잡으리라는 법은 없어 보이긴 해요. 진짜 역배가 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워낙 잘 비비는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랑 저득점까지 무승부 햄무 언더 봅니다. 이걸 사실 이걸 고민했어 제가. 햄무를 에콰도르 프렌 햄무 이거를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애초에 무승부는 깔고 가는 느낌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무를 보고 에카를 프렌을 봐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네덜란드 믿어주고 햄무 정도는 봐줘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문호 서튼 형은 어떻게 예측을 했나? 2대1 네덜란드 진땀승. 스코어를 예측하면서 뭐 코멘트도 덧붙였는데 간신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말씀드렸어 YB님. 그런 부분에 대한 양 팀에 대한 경기력 이슈가 있다. 근데 직전에 어쨌든 그걸 빼놓고 상대 카타라인 걸 빼놓고 월드컵 예선이나 다 따졌을 때 에콰도르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팀이에요. 저는 이거 시작 전부터 애초에 두 팀이 올라간다고 봤잖아. 세네갈 제끼고 그때 만에 부상도 아니었을 때였어. 저는 에콰도르가 세네갈보다 한 수 위라고 본다. 에콰도르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해. 이름값에 비해 잘해. 그리고 남미 팀들이 지금 다 죽쓰고 있거든요. 브라질 빼고, 브라질 에콰도르 빼고 나머지 다 못 이겼어요. 브라질이랑 하나 정도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그리고 네덜란드 이거 잡으면 3승인데 월드컵 3연승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 솔직히. 물론 강팀들은 종종 하긴 하는데 지금 네덜란드 경기력을 보류했을 때는 2승 1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성적이 아닐까라고, 아니 조금 더 합리적인 현재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2승 1무로 이제 조 1위 정도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에콰도르 선수 괜찮아. 선수에 대한 언급은 제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스킵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뭐 에콰도르 카이세도도 있고 여러분들 그 브라이튼의 핵심입니다. 카이세도 그 누구야 비수마가 빠진 상황에서 브라이튼의 핵심 카이세도도 지금 에콰도르 소속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추가로 또 그 누구야 같은 브라이튼에 있는 뭐 사르멘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네르 발렌시아 변방 어디 페네르바체 맞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여기 이제 또 비아레알에서 잘 활약했고 브라이튼에 잘 정착한 에스투피냔 사이드백, 여기에 이제 레버쿠젠 수비수 이제 힌카피에나 꽤나 괜찮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르에조나 뭐 플라타 같은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팀적으로 잘 만들어진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워낙 쫄깃해. 남미라서 그런가 워낙 쫄깃하고 조직력이 좋아요. LG랑 무승부의 언더 그렇게 보고, 마지막 경기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진 않겠죠? 잉글랜드 미국
일단은 잉글랜드는 케인이 약간 잔부상이 있었는데 출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일 워커가 오랜 기간 못 뛰었었는데 오늘 출전을 일단 대기하고 있고 아마 벤치 스타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잉글랜드가 3점이죠. 이란을 박살냈고요. 미국이 웨일즈와 무승부. 두 팀의 직전은 아니고 월드컵에서 이전의 맞대결은 1대1 무승부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 저는 조금 역시나 잉글랜드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벤투와 똑같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예상외율이 이란전에 상당히 좋은 폼을 좀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선수들의 폼 자체도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분명히 모습이 있었고 더군다나 요 경기 같은 경우 변수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게 미국의 핵심들 미국에서 지금 뛰는 핵심들 전부 다 프리미어리그 놈들이에요. 플리식 첼시의 플리식 그리고 아스날의 이제 백업 키퍼인 맷 터너나 아니면 풀럼의 안토니 로빈슨 혹은 리즈의 에런슨이나 타일러 아담스 같은 미드필더들 다 PL 애들인데 잉글랜드 핵심들은 다 거의 다 EPL 선수들이야. 이게 몰랐을 때가 잘 안 만나보고 좀 몰랐을 때가 무섭지 맨날 보는 놈들하고 붙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의 변수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잉글랜드의 경기력도 너무 깔끔했고요. 상황적인 부분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선수들과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결대로 나올 것이다. 두 팀의 전력 차나 그럼 결대로 나올 것이라는 경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잉글랜드 승 봅니다. 쉽게 이길 만한 경기는 사실 아니긴 한데 어떻게든 이길 것 같아요. 직전 경기력 어쨌든 좋았고 쉽게 이기든 뭐 어렵게 이기든 어떻게든 이길 것 같다. 잉글랜드 승. 여기까지고 NBA는 내일 아침 할 건데 하나가 마감이거든요. 샬럿 대 미네소타. 요거 미네소타 사이드 봅니다. 미네 사이드. 여기까지.